송은재TV 시작합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관심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를 어떻게 꾸리느냐, 인수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 주요 인사들 누구를 선택하느냐라는 부분에 관심이 있고요. 또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 비대위, 조금 전 오후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인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대목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많이 바뀌느냐라는 승부죠. 이제 6월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6월달 지방선거에서 기존의 지금까지의 패턴대로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느냐, 지방선거에서 라는 부분. 그 다음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잘 출발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 지방선거에서 승패도 그렇고 순조롭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느냐에도 그렇고, 또 민주당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그렇고, 모두가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으니까 핵심은 정치 교체를 누가 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민주당이 비대위 발표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인수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앞으로 어느 쪽이 더 정치 교체에 성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 오늘 한번 이 양측 인선을 결과를 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순서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인선이었죠. 소위 박지현, 여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이 박지현, 26살이라고 하죠. N번방 추적단,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 박지현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윤호중과 함께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발탁을 했다. 26살짜리를. 그 다음에 2030을 비대위원 중 절반을 2030으로 채웠다. 2030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180석, 지금 586, 민주당의 주류,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윤호중으로 비대위원장을 체제를 짜겠다라고 한 것도 바뀌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권은 잃었지만 여전히 170석, 국회는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전혀 바뀌지 않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반발들이 있습니다. 반발 첫째, 이재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엄청난 지지율, 지지열기,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고, 윤호중으로 기존 모두 기득권을 상징하는 윤호중으로 비대위를 갔을 경우에 이게 과연 지금 당장 눈앞에 지방선거에서부터 패배를 예상하고 아예 질 걸 예상하고 이런 걸 예상한 게 아니냐라는 반발이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막판까지 굉장히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소위 2030, 이대녀 이대남, 이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박지현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발탁을 하는 청년들, 비대위원들을 발탁을 하는, 이게 사실은 윤호중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지켜나가기가 힘드니까 좀 새로운 정치개혁, 바람에 물타기를 해보자라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무늬만 2030을 중조시하는 개혁을 하는, 이렇게 가고 실제 주류들, 실제 기득권은 그대로 지금 밀고 나가보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무늬만 비대위원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에 이렇게 170석,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586 중심의 이 기득권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바뀌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은 여전히 비주류로 남게 될 것이고,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1600만 표를 얻은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소위 대장동 비리 수사 부분에 발목이 잡혀있는 이재명으로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민주당을 좀 암울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는 있지만 좀 암울한 부분이다. 새로운 정치 교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국민의힘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으로는 안철수, 부위원장으로는 권영세, 핵심인 기획위원장으로는 원희룡을 임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인수위원들도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마 조금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거의 정해졌습니다. 이 안철수 위원장도 정해지고도 계속 이렇게 좀 발표가 늦어진 것은 이제 이번 인수위 구성, 전체 구성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걸 다 의논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인수위가 끝나고 나면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맡을 것이냐라는 부분까지도 아마 협의를 충분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동정부 쪽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나서게 되고, 이제 당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큰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주제인 정치교체, 국민의힘 정치교체를 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 제가 이 부분을 희망을 거는 것은 민주당보다 훨씬 정치교체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과 안철수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이제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인수위원장은 사실상 뭐 정치 신인이고, 한 사람은 정치에 10년 동안 있었지만 기존의 정치를 모두 바꾸자라는 것이 정치적 슬로건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안철수 케미가 한국 정치, 한국 야당 정치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정치 교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권 교체에 이어서 그 부분에서 민주당보다 훨씬 앞설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뭐 기득권을 내세울 만큼 국민의힘의 58명이죠. 초선 의원이 대부분이 다 초선 의원이다. 이런 점에서 훨씬 정치 교체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정부 출범, 또 지방선거에서의 압승, 모든 것들에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걱정이 되는 부분 출발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모두 깜짝 놀란 것은 소위 출구조사였습니다. 출구조사가 탁 터져 나오자 모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0.7% 차이? 이건 아니다라는 거였죠. 뭐 부끄럽게도 저도 출구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0.7% 차이는 아닐 것이다. 4, 5%는 갈 것이다. 계속 깜깜이 기간 중에도 계속 여론조사가 일어났었고, 양당에서도 여론조사를 계속 했고요. 그 다음 이 출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번처럼 이 사전투표가 이렇게 37% 가까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 방송 3사에서 소위 10,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해서 보증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출구조사가 나온 다음에도 사실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민주당 일부에서 그러니까 깜깜이 기간 선거 막판에 이런 주장이 일부 나왔습니다. 박빙의 승부 아니냐, 잘하면 뒤집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특히 그 소위 이대녀 2030 젊은 여성들의 표가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쪽으로 집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캐치한 사람들이 민주당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 야당 쪽에서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데, 뭐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당선인 자신도 이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들 때까지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자신도 굉장히 놀랐다라는 부분이어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깜깜이 기간 중에도 2030의 여성들의 표가 민주당으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중에도 윤석열 후보 자신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그 페미니즘 논란 말이죠. 자신은 뭐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이런 논란을 지리하게 끌기도 했고, 또 그걸 받아서 이준석 대표는 뭐 2030 여성들이 인터넷에서는 모르지만 선거에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 또 이런 식의 얘기를 내놓아서 오히려 좀 부채질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 사후에 짐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 제가 송은재 TV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에서 3% 차이가 양당에서 돌리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박빙의 승부다, 2%다. 그 다음날 이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이냐. 2% 정도 차이 박빙에서 민주당 쪽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역풍이 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밀고 나갔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3, 4% 정도는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밀고 나갔던 겁니다. 서로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막판에 밀자라는 것으로 됐고, 이 후보 단일화에 겨냥해서 민주당에서 내놓을 카드는 없었던 겁니다. 심상정과의 후보 단일화는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제는 후보 단일화 역풍, 거기에 플러스 2030 이대녀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펌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막판까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전혀 다 틀려버리는, 오로지 맞은 것은 유일하게 하나 방송 3사의 출구조사만 맞는, 이런 사실은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가부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이 아니냐. 여가부는 폐지 쪽으로, 공약을 한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오늘 오전에 이제 윤호중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대장동 특검 양쪽도 주장했으니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까지 포함한 특검을 주장을 했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 바로 3월 달에 특검을 추진해라. 대장동 특검 하자.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를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가부 폐지로 윤석열 후보가 정말 10% 정도 이재명 후보에게 지고 있다가 여가부 폐지를 내걸면서 그 10% 차이가 났던 그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계기를 잡았던 것이 여가부 폐지였습니다. 이 여가부 폐지를 놓고 대선 막판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고 2030 여성들의 응집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곧바로 국민의힘 안에서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럿이 나서서 여가부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느니 또 여러 가지 2030 여성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느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된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정리를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공약대로 추진한다. 맞습니다. 여가부 폐지 그 자체가 2030 여성에 대해서 패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가부가 시도적 소명이라고 하는 남성평등, 남녀평등, 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을 충분히 다 해왔고 지금 굳이 여가부라는 것을 두어서 그 부분을 또 챙겨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가부의 지금 업무 내용도 청소년이나 가족에 주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가부에 대해서 이대남, 젊은 청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곧바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젊은 여성들이 싫어하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였죠. 그걸 정치적으로 대선 막판에 이용한 것이 민주당의 소위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가부 폐지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이익도 얻었고 또 막판에 굉장히 불안한 요인도 됐다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가부 폐지는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가져야 될 만큼 민주당이 그 프레임만큼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치고 나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가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느니 여가부를 오히려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정신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가부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여가부가 역사적 사명도 다 했고요. 지금 여가부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되고 있습니다. 소위 여성단체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내용 자체도 그대로 알려주면, 제대로 알려주면 많은 국민들에게 2030 여성들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 많은 여성단체들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여가부 폐지 안 해주겠다고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자신들이 국회 다수당인데 여가부 폐지 되겠느냐.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 그 첫 케이스, 첫 예로 여가부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 여가부부터 무산시키겠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 가운데 이 여가부 폐지 부분부터 무산을 시키면서 윤석열 후보 정부를 출범하는 것을 흔들어 보겠다. 흠집을 내겠다. 그 시작을 지금 여가부부터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국면에서도 여가부 프레임으로 가지고 짰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용으로도 여가부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민주당이 이 프레임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출범을 가로막으려고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내부에서 여가부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여가부를 다시 존속을 시켜야 되느니 뭐니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계산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제가 우려스럽다, 걱정스럽다라고 한 겁니다.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인수위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잘 냈느니 못 냈느니 거기에 따라서 덕을 받느니 덕을 못 받느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니 이런 내부 분열을부터 일삼은 게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대장동 특검 당연히 당당하게 대장동 특검은 추진해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부분은 명료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마지막 더 지적을 드리자면요. 여가부 폐지 문제처럼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기성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많은 예를 들기가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가 있는 예만 들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충북지사 또 경기지사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와 나경원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따지고자 하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후보가 왜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됐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정권 교체, 정치 교체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지방선거에서는 정치 교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새로운 얼굴, 이런 사람들과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갈 생각이다라는 걸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광주시장도 아니고요. 전남도지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왜 대구시장에 나가야 합니까? 그 다음 나경원 전 의원,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뭐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얼마 전에 지난해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사람이 충북도지사가 뭐며 경기도지사가 뭐며 뭐 나경원은 전국에 아무 곳이나 나가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던 국민의힘의 많은 청년들 2030 뭐 여성들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겠다, 대구시장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면 박수를 보내줘야 될 부분입니다. 홍준표, 나경원, 지금 제가 예만 이 두 사람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요 17군데 뭐 그 이외에 그 밑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설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논란, 뭐 책임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나서야 될 자리인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이 당에, 조직에, 윤석열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정도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부끄러움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나설 때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다리를 뻗어야 될 때 뻗지 말아야 될 때 정도는 그것마저 모른다면은 진작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걸 반증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앞으로 뭐 많은 비판을 하게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비판이나 우려를 자제하겠지만 지금 여가부 2030 여성들이 민주당 쪽으로 마지막 쏠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 그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출마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이 설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만 될 뿐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